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주제 정하기 해가지고 프로젝트 기간에 돌입을 했고, 이번 주는 일단은 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이랍시고 제목을 잡아갖고 왔습니다. 요 프로토타입은 뭐 한국말로 하면 초기 버전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초기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 15주차부터 16주차까지 해서 여러분 GUI 프로그램의 최종 버전을 만들어서 16주차 자리에 올려둘 제출하는 곳에다가 영상이랑 찍어서 압축해 갖고 제출하시면 우리들만의 종강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느낌으로 두 주 해가지고 2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제출을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뭐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일단은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소위 진도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메인 컨텐츠는 요 스테이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이 친구를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를 구경해 보는 거를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이걸 먼저 합시다. 여러분, 이게 아마 더 궁금할 것 같으니까 그 압축 파일 중에 GUI 코어 0.9.2 with tutorials 해가지고 압축 파일을 올려둔 게 있는데, 그거를 까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튜토리얼이 2개가 지금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해둔 .wav 파일, 소리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프레임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부터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림에 예를 들면 몇 컴마 몇 번째 자리에 있는 픽셀, 색상 값이 뭐 레드가 얼마고 그린이 얼마고 블루가 얼마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로 그 번째 자리의 픽셀의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새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렇게 2가지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음원 재생이랑 같이 살짝 요거 구경해 보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다른 튜토리얼들도 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F4 눌러보시면 실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7번 예시 같은 경우는 F4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클릭한 프레임부터 이제 눌린 버튼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요전 예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프레임에 제가 미리 준비해둔 요것도 그림 파일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그림 파일들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요 .py 파일들이 있는 폴더, 같은 폴더 안에 .wav 파일을 넣어두시기만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그림 파일 다루듯이 이런 파일 이름들만 내가 잘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지 플레이 사운드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샘플 어쩌고를 재생하겠어와 같이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바로 눌렀다가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귀에 들리기에 음원 재생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버튼이 눌린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 1초 정도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걸 꼭 누르고 있으면 지금 큰일 난 거죠. 아무튼 간에 연속 재생하는 기능으로 들리는 그런 느낌으로도 지금 추가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GUI 모듈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런 일종의 연속 재생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짝 보시면 저는 저 WAV 파일을 몇 프레임짜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재생하면 1.093초 동안 재생되는 친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숫자, 요 플롯 형식 값을 미리 준비를 해뒀다가 나중에 지금 활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하면 그 사용자가 화면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마우스 버튼을 이번 프레임에 눌렀다면 그때 이제 코드를 실행할 건데, 지금 업데이트의 인수이기도 한 요 타임 스탬프가 지금이 몇 시냐를 나타내는 시각과 관련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원 재생을 시작한 시각 플러스 이 음원 자체의 길이를 하면 음원이 예상되는 그 음원이 언제 재생이 종료될 것이냐에 해당하는 끝 시각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타임 스탬프 값이 더 크다라는 건
이미 저 음원에 대한 재생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재생이 끝났다면 그때는 그림을 눌림 버튼 그림으로 바꾸고 지금부터 재생을 시작할 거니까 현재 시각을 기록을 해두고 지금부터 진짜로 재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코드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93초고 예를 들면 이거를 0.2 같은 엄청 짧은 시각이 되도록 한 다음에 꾹 눌러보면 이런 느낌으로 0.2초마다 동일한 음원에 대해서 다시금 플레이 사운드로 호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재생하던 걸 멈추고 다시 0초부터 그 음원의 0초부터 맨 앞에서부터 재생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소위 부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음악을 까는 용도로 쓰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효과음 같은 거를 간단한 짧은 효과음 같은 거를 출력하는 용도로 쓸 때는 별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윈도우스 깔려있는 노트북 쓰고 있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잘 동작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조금 슬프게도 요 웨이브 파일이라고 부르는 .wav 파일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뭐 mp3라든가 OGG라든가 그런 파일들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맥이라든가 리눅스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체 실험을 당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맥이고 설치했는데 잘 된다. 그러면 잘 된다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저는 웨이브 파일 같은 거 안 키우는데요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걱정 안 해도 좋아요. 인터넷에 수두룩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뭐 mp3 to 웨이브 컨버터 막 그런 사이트들 광고 몇 번 보면 여러분이 mp3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거에 맞는 웨이브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가 많아요. 다만 이제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프트웨어적인 압축을 하지는 않는 그런 포맷이다 보니까 마치 .bmp 파일 같은 느낌으로 .avi 파일 같은 느낌으로 용량이 꽤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미리 짧은 음원을 준비해두고 그게 mp3다라면 웨이브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적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 광고 보기 싫다라면 우리 지금 OBS 스튜디오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영상으로 대체한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영상 캡처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음원을 편집하기 위한 저도 보통 이제 소리 녹음하는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노트북 소리를 써야 된다 할 때 그 친구를 애용하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음원 자체를 내가 뭐 mp3든 뭐든 연 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웨이브 파일로 저장 같은 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역시나 오픈소스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구간만 딱 잘라갖고 그 구간만 뭐 예를 들면 뭐 바로 딱 플레이 하자마자 특정 효과음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앞에 뒤에 잘라가지고 그렇게 재단해 놓은 웨이브 파일을 효과음으로서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막 소리 같은 거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알아서 잘 보일 거예요. 그 막 파형 같은 그런 그래프로 예쁘게 잘 보여주니까 대충 편집하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마치 우리 그림 파일 미리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소리도 파일만 준비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부터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고 8번 예시 같은 경우 이게 9번째 예시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픽셀 단위로 다루는 방법 소개해가지고 얘도 바로 F5를 눌러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제목에 선택한 픽셀 수 0개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얀색으로 우리한테 그냥 텅텅 비어있는 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픽셀을 파란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다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확인을 하고 이 그림 위에 그 번째 픽셀, 마우스 포인터 좌표 번째 픽셀이 파란색이 아니라면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코드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댄 곳이 파란색이 아니라면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는 60프레임으로 동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초에 최대 60개의 새로운 파란색 점을 찍을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빠르게 이동시키면 점이 듬성듬성 찍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동시키면 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굵은 선 같은 느낌으로 특별히 중간에 빠지는 점 별로 없이 각각의 픽셀을 다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원이 되고, 지금 이게 가로로 320, 세로로 320 픽셀짜리예요. 그러면 곱하면 몇 픽셀짜리입니까? 102,400 픽셀짜리죠. 그래서 10만 2000 중에 지금 2000개를 간신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 픽셀 단위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거는 일단은 가능은 하고 원하신다면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파이썬 코드를 써서 파이썬 문장을 작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만 픽셀을 내가 지금 한 프레임 만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거 60분의 1초 만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이렇게 1 곱하기 1 픽셀짜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64 곱하기 64 픽셀짜리 뭐 캐릭터 일러스트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거를 내 캐릭터 삼아 가지고 화면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배치해 가면서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게임 화면을, GUI 프로그램 화면을 구성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장애물에 3번 부딪히면 사망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내 캐릭터 라이프가 3일 때는 쌩쌩하고, 라이프가 2이고 1이고 하면 점점 시뻘겋게 칠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P2성애가 된 내 캐릭터 그림 .png 같은 거를 따로 그림을 준비해서, 포토샵으로 미리 그림을 준비해서 그거를 그림을 바꿔치기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픽셀을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보여주겠다, 는 레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F1 눌러서 프로그램 켜져 있을 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여긴 빨간색이야, 여기는 조금 덜 빨간색이야, 여기는 원래 색상이야 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미리 발생시켜 놓고, 그거 결과를 바로 파일에다 세이브를 해둔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간단하게 미리 우리가 구성해둔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쓰시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내 프로그램 자체의 실행 양상이, 데이터 흐름이 유연하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간단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일단은 준비해 놨어요. 너무 간단해서 일단은 미완성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RGB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파란색을 보여주려고 지금 파란색만 FF로 만땅으로 채워놓고 마우스 버튼 눌렀다면 여러분이 원하면 요 getPixelColor라는 함수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좌표 자리에 지금 레드, 그린, 블루, RGB 값이 뭐뭐뭐냐를 얼마든지 받아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를 그냥 독립적으로 던져줘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저런 거를 쓴다라면 우리가 요즘 다루는 동네에서는 우리가 요즘 쓰는 동네에서는 요 RGB를 쓴다라면 레드, 그린, 블루를 0에서부터 256 미만 사이에 값이 튀어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센 게 255고 RGB 셋 다 255면 그건 이제 하얀색이 되고 셋 다 0이면 검은색이 되고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에 여러분이 원하는 번째 픽셀의 새로운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기서는 또 인트 형식 값이 아니라 예를 들면 블루 같은 식으로 str 형식 값을 밀어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레드, 그린, 블루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영어 단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색상으로 지정하고 싶다라면 그거는 미리 마련된 make color code라는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괄호 열고 하시면 여러분이 특정 색상 RGB 값에 대한 str 형식 표현을 가져와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false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픽셀을 투명 픽셀로 지정하거나 불투명 픽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lse로 두면은 여기는 불투명 픽셀이야 라고 지정하는 셈이 돼요. true로 놔두면 투명하게 되니까 그 그림 뒤에 있는 뭔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불투명한 파란색 픽셀로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현재 그 마우스 포인터 자리에
픽셀의 색상이 파란색이 아니면 파란색으로 불투명한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카운팅을 해서 제목을 바꾸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 음원 재생이랑 그 다음에 픽셀 단위로 그림 다루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일단 .png 파일 가져와 갖고 띄워놓고 그 .png 파일로 올려둔 그 그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그림 하나 준비해 놓고 그러면 전부 다 투명색으로 간주될 거예요. 크기만 잡아 갖고 새로운 그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픽셀 단위로 입히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기능을 내 GUI 프로젝트에서 쓰고 싶다라면 저랑 진솔한 상담을 해서 요 다음 버전에 얘를 이제 좀 더 안정화를 시켜갖고 나눠 드릴 건데, 우리 중에 저거를 지금 쓰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쓰게 될 기능 위주로 일단 우선적으로 개량을 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 이따가 초기 버전 만드는 타이밍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론 메인 컨텐츠는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즈잖아요. 스테이트들이 모여있는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양인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저 영어 단어 스테이트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등교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니면 상태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아무튼 그래서 저 스테이트 개념을 내 프로그램에 도입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쓰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우리 데이터 코드 양분을 한다 치면 코드 쪽보다는 데이터 쪽에 좀 더 가까운 친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 프로그램이 5가지 상태들 중에 하나를 띄게 될 건데, 여러분 그 우디르라는 친구 알고 있잖아요. 그죠? 태세 전환이라 부르죠. 그건 태세는 보통 스탠스라고 부르는 그거고, 아무튼 간에 지 맘대로 막 고음이 됐다가 막 불사조 됐다가 막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냐, 5가지 중에 0번째 상태다, 1번째 상태다, 2번째 상태다와 같이 그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테이트라는 이름에 0을 담아 넣었다면 그게 0번째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 뭐 시작 상태, 어떤 의미에서 고음 상태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능력치 잴 때 인덱스 개념 쓸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레프트 대거를 0 하면 레프트 캐릭터, 왼쪽 캐릭터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코드 짤 수 있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그걸 그냥 숫자, 그냥 인덱스 값으로서 다루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스테이트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스테이트 값을 다룸으로써 이 값에 따라 매 프레임마다 지금은 0번 스테이트니까 0번 스테이트에 걸맞는 작업을 하면 되겠구만. 다음 프레임에 또 확인했을 때 이제 1번 스테이트구만. 그러면 아까랑은 다른 코드를 실행하면 되겠구나 와 같이 매 프레임마다 어떤 요소에 대해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건지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제 정하기 할 때라든가 최종 버전 만들 때 코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친구를 그림을 그려두고 이 스테이트 개념을 다시금 점검해 놓고 실제 코드 작성에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 오늘 원래 목표는 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직접 저랑 같이 만들어 보는 거기는 했어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지금 만들어서 그 13주차 예시해가지고 압축 파일에 넣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스테이트 설명까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본론이 끝이 납니다. 그럼 중간 쉬는 시간 살짝 가진 다음에 여유 시간에 여러분 우리 GUI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을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예시를 저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예시 압축 파일 까보시면 이렇게 .png 파일 5개가 있을 겁니다. 3을 누르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3만 다른 색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시 final.py 아예 최종 버전을 처음부터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열고 지금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최종 버전이니까 다짜고짜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지금 그냥 대놓고 그냥 노말 하얀 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터키를 칠 때까지는 계속 이런 느낌,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엔터키를 눌러보시면 저 한번 해볼게요. 심호흡하고 자 엔터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중 하면서 그림들의 위치를 이겼어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엔터키를 치면 그 시점부터 매 프레임마다 1, 2, 3, 4, 5, 5 그림의 위치를 일종의 셔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전에는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2초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엔터 눌러볼게요. 다시 누르면 이번에도 오래 걸리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섞다가 어떤 시점부터는 이제 3을 눌러주세요 한 다음에 멈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한 시간을 세기 시작해요. 이번엔 좀 빨리 끝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한 시간은 1초로 지정되어 있는데 딱 멈춘 프레임부터 1초 동안 우리가 파란색 3 그림을 확인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써서 3 그림 위에 갖다 댄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3을 누른 게 맞으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1초 동안 클릭을 못 한다면 시간 초과입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을 눌러주세요 하는데 예를 들면 엉뚱한 1 같은 거 누른다. 그러면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노란색으로 오면 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라는 걸 마음속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3초 동안 빨간색이든 회색이든 노란색이든 결과를 사용자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살짝 기다렸다가 다시 하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라고 제목을 바꾸고 엔터키 누르면 두 번째 판을 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실행 흐름이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시면 일종의 순차 흐름 비슷한 느낌으로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터키 치면 임의의 시간 동안 빠르면 0.5초 길면 3초 정도 돼요. 임의의 시간 동안 열심히 섞다가 딱 멈추고 그때부터 1초를 세기 시작해요. 그 1초 안에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거나 아니면 1초가 다 됐다면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3 그림 위에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성공 또는 반칙패가 되는 거예요. 딴 데 눌러면 반칙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초과되면 걔도 역시나 패배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 게임이 끝났다라면 그 결과를 3초 동안 우리한테 보여주고 다시금 전부 다 지워버린 다음에 엔터키 치면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 상태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자 현재 전체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엔터키를 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괜히 막 뭐 다음 단계로 지 맘대로 넘어가 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엔터키를 누르면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임의의 시간 0.5초에서 3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입력을 받기 시작해요. 사용자의 마우스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 클릭했고 등등등 아무튼 간에 3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그때부터 3초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또는 반칙패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 초과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3초가 지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가 여기 지금 살짝 등장했다 보시면 돼요. 한국말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는 그냥 단순히 한국말로 적어놨는데 지금 나열해둔 내용,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여러 상태들에 대한 서술로 정리해갖고 다시 적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작 상태거나 대기 상태거나 출제 상태거나 결과 확인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4가지 상태들 중에 하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시작 상태일 때는 엔터키를 누르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도록 코드를 짜두면 돼요.
만약에 지금 대기 상태다, 이번 프레임의 대기 상태다라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매 프레임마다 숫자 그림들의 위치를 주사위 굴려가면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미리 세팅해둔 임의의 시간, 이번에는 2.5초 뒤에 출제할까요? 이번에는 0.5초 뒤에 출제할까?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해둔 그 시간이 지나면 출제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 프레임의 출제 상태였다.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음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냐, 또 하나는 지금 출제 상태로 전환된 지 1초가 지났냐.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3초 동안 기다렸다가 시작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면 돼요. 따라서 그냥 시계만 쳐다보면 됩니다. 하염없이 1초 됐나? 2초 됐나? 3초 됐나? 3초 아직 안 됐구만 하면서 열심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이 프로그램은 하얗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준 채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엔터키를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 상태일 수 있어요. 또는 열심히 60분의 1초마다 그림들 위치를 바꾸는 대기 상태일 수 있어요. 또는 출제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빨간색이라든가 그렇게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결과 확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여기 있는 네 가지 상태들 중에 정확히 하나에 해당하게 돼요. 어떤 시점에, 어떤 프레임에 우리 프로그램이 둘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프로그램 눈 떴더니 이 네 가지 상태 중에 어떤 상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프로그램 F5 눌러서 실행한 일에 언제나 우리 프로그램의 상태가 뭐냐 하면 언제나 단 하나만 우리가 답할 수가 있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라는 거를 우리 전반부 때 꽤나 자주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가장 처음 하나라는 게 튀어나왔냐면 변수 얘기를 할 때 튀어나왔습니다.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값을 2개 담아야 된다. 그러면 이름을 2개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리스트를 쓰든가 하는 식으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언제 또 나왔냐면 수식 얘기를 할 때 나왔어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계산하면 이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거나 아니면 그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담기 위한 변수를 준비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프로그램은 언제나 저 시작 상태거나 대기 상태거나 등등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언제나 딱 하나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요 하나 개념을 적용해서 간단히 새로운 이름 state라는 걸 도입하고 거기에 예를 들면 0을 담으면 그게 시작 상태다, 1을 담으면 대기 상태다 와 같이 간단한 이름 하나만 도입함으로써 내 프로그램의 state 개념 자체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대기 상태 해야 돼. 그럼 그 state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아마도 0이 담겨 있었을 텐데 아무튼 1로 바꾸는 할당원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F4를 눌렀을 때는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초기 상태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살짝 볼게요. 보시면 우리 그 initialize랑 update 함수 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initialize는 그 엄청 커다란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 번 내용물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본문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내용물을 실행할 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리스트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0번째 칸에는 새로운 네모, 이 친구는 x, y, 좌표는 0,0부터 스타트해서 가로로 800, 세로로 600만큼 크기를 갖는 하얀색 네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를 가장 먼저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요전 튜토리얼에서도 살짝 튀어나왔는데 가장 먼저 만드는 친구들이 가장 우리보다 멀리 있게 됩니다. 가장 밑에 깔리게 돼요. 따라서 하얀 네모를 먼저 맨 뒤에다가 마치 벽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하얀 네모의 색상을 빨간색 네모로 바꾼다와 같이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네모를 먼저 만들어서 넘버스의 0번째 칸에다가 그 숫자를 담고 있어요.
1번째 칸에 2번째 칸에 3번째 칸에는 각각 미리 준비해둔 그림 파일 해서 그림을 지금 만들어 갖고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is visible는 false와 같이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와 같이 처음에 세팅한 채로 스타트 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예시들 중에 무슨 키 누르면 동그라미를 안 보여주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고 등등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is visible을 false로 놓고 스타트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요 1번 그림을 가려놓고 스타트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저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걸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때는 1번 그림을 그려둔 채로 그러니까 가리지 않은 채로 따라서 그냥 보여준 채로 지금 시작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친구를 가리기 위한 코드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엔터키 치면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승리 메시지 띄울 수 있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갈 때 저 5개의 그림을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가려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의 효과는 그냥 단순히 맨 처음에 가려놓고 스타트 할 거냐 보여준 채로 스타트 할 거냐를 지정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보여준다가 선택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림 5개를 지금 미리 준비해 놓고 걔네들에 대한 숫자를 리스트 안에다 넣어놓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넘버스 대괄호 0 하면 그 벽지에 해당하는 배경 네모가 됩니다. 넘버스 대괄호 1, 2, 3, 4, 5 하면은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미리 세팅하기 위한 정밀하게는 중요한 데이터라기보다는 걔네들을 다루기 위한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하기 위한 할당문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반복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과 관련한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시계를 쳐다보고 3초 지났냐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루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최소 0.5초, 최대 3초 동안 대기 상태를 지속한다. 나중에 주사위 굴리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 있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성공적으로 3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작년까지는 이게 0.75였는데 제가 새벽에 요거 플레이 해보니까 이젠 나이 먹어서 그런지 0.75초 하면은 승률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초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승률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회색이든 벽지를 칠해놓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시간이 3초로 지금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state라는 이름을 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0을 담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이 0을 담는 게 시작 상태가 초기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세팅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기 상태여야 돼. 이번 프레임까지는 시작 상태였는데 엔터키를 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기 상태가 돼야 돼 하면 스테이트는 1 엔터와 같은 할당문을 실행하도록 그때만 실행하도록 엔터키를 쳤을 때만 실행하도록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특정 상태일 때 예를 들면 출제 상태일 때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면 과 같이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태의 전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ransition이라고 불러요. state의 transit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3을 눌렀다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 상태의 끝이 도래할 거고 다음 프레임부터 결과 확인 상태에 돌입을 한다 하면 딱 그 시점에만 수행해야 되는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초가 지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3초 뒤를 셀 거냐 기준 시각을 우리가 재야 돼요. 그거를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는 이번 프레임이 몇 시냐를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3.0 하면 언제까지 결과 확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주로 데이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면 지금 시점에 해두면 됩니다.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스테이트 값을 예를 들면 3으로 바꾸는 그 시점에 그 데이터 흐름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흐름도 발생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테이트 개념의 거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살짝 강조했듯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한 가지 상태만 지닐 수가 있어요. 여러 개도 안 되고 0개도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 프로그램 F5 눌러서 처음 켰을 때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에 의해서 특정 상태로 간주되게 됩니다. 0번째 상태로 간주되게 돼요. 그런 애를 보통 초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런 느낌으로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 지금이 어떤 상태냐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름 하나를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서 그 스테이트 값을 담아가지고 조작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건 한번 코드를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니셜라이즈를 봤는데 업데이트를 보시면 일단은 전체 구도를 먼저 볼게요. 업데이트 내용물이에요. 지금 대놓고 지금 if문의 if 부분을 적어놓고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 값이 0이면 달리 말하면 현재 시작 상태면 이런 코드를 실행하면 된다. 그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리면 현재 0번 상태가 아니라 1번 상태면, 그다음에 2번 상태면, 그다음에 3번 상태면 이런 거 하면 된다와 같이 전체 코드가 엄청 커다란 if문 하나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경하는 김에 내용물만 살짝만 봅시다. 그래서 시작 상태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용자가 엔터키를 치면 뭔가 작업을 수행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if문의 if 부분의 내용물은 그냥 if문 하나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if문 보시면 사용자가 엔터키를 이번 프레임에 눌렀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시작 상태를 끝내고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딱 한 번 실행해야 될 만한 그런 코드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림 5개를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할 거냐에 해당하는 결과적으로는 타임 언더스코어 엔드 값을 지금 주사위를 굴려서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random.random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는데 저게 뭔지는 헬프를 쳐보면 되겠죠. 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플롯 형식 값을 줍니다.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숫자를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 열심히 호출하면 0. 얼마, 0. 얼마, 0. 얼마가 튀어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함수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대기를 몇 초 동안 해야 되냐를 정해놔야 돼요. 처음에 딱 한 번 정해놓고 진짜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매 프레임마다 셔플을 하도록 구성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손에는 지금 0 이상 1 미만의 범위를 갖는 임의의 당연히 균등분포를 띄겠죠.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현재 세팅상으로 0.5초 이상 3.0초 미만의 이 범위 안에 임의의 값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손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범위를 갖는 값을 갖고 요 범위를 갖는 값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 이거 C 수업에서 rand라는 함수 아마 써봤겠죠? 그 친구 쓸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곱하기 2.5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0이었다면 그대로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1이었다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0 이상 2.5 미만의 범위를 갖는, 그래서 일종의 폭이 너비가 2.5인 임의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친구의 미니멈에 해당하는 0.5를 더하는 겁니다. 이제 수직선상에서는 지금 일단 범위를 확장을 한 거고 균등하게 넓힌 거고 그걸 이제 쉬프트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덧셈을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0이었다면 0.5가 될 거고 2.5였다면 3.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 최대값을 갖는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rand를 쓴다. C 동네에서는 아마도 여러분 예를 들면은 32,768 미만의 윈도우 쓴다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걸 이제 퍼센트를 하거나 퍼센트 예를 들면 3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0 이상 3 미만이 될 거고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1을 더한다든가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0 이상 3 미만에서 1 이상 4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우리가 곱하기 2.5를 했는데 이 2.5라는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임의의 값이 갖게 될 범위는
결국은 오른쪽 거 빼기 왼쪽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뺄셈 하면 2.5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해서 그걸 곱한 다음에 최소값만큼 더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얻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코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최소값을 더한다. 뭐 수학적으로는 쉬프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배제하더라도 뭐 일종의 수거처럼 자주 쓰이는 거니까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0번째 상태였는데 시작 상태였는데 엔터키를 쳤다면 이제는 스테이트 값은 1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elif 부분들은 전부 다 스킵을 하고 이번 할 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프레임의 업데이트가 끝이 나요. 그러면 다음 60분의 1초 뒤에는 다시금 업데이트가 호출될 거예요. 그때는 스테이트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if 부분은 스킵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값이 1이 맞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el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일이 셔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셔플을 하기 위한 코드가 여기 적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지금 하는 건 1, 2, 3, 4, 5 그림의 위치를 주사위 굴려갖고 정하는데 그 그림들이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게끔 만드는 코드가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각의 네모들의 위치를 새로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열심히 5 네모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시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 타이밍인가? 만약 그게 맞다면 역시나 지금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고 스테이트 값을 2로 바꾼 채로 이번 프레임의 업데이트를 끝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도 비슷해요. 자, 지금 이제 끝났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초 동안 미리 우리가 정해둔 시간 동안 출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최대 1초죠. 그 중요한 데이터를 세팅해두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도 알려줘야 되니까 제목 바꿔놓고 스테이트를 2로 바꾼 채로 끝내면 됩니다. 그럼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제 상태에서는 상태 전환이 2가지 조건에 따라서 서로 독립적인 2가지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하나는 제한시간 1초가 경과했을 때이에요. 여기서는 일단 마우스 버튼 눌렀는지를 더 먼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우스 버튼을 만약에 눌렀다면 그럼 무조건 게임은 끝나요. 무조건 상태 전환은 발생합니다. 근데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요소가 3번 그림이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 또는 실패에 해당하는 제목 내지는 색상을 벽지 색상을 보여주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초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나 미리 세팅해 두고 스테이트를 3으로 바꾸고 끝을 내면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마우스 버튼을 여전히 안 눌렀지만 시간이 경과됐다면 그때는 빨간색으로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역시나 스테이트는 3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다면 그때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1초 될 때까지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3일 때는 이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적절한 승리 메시지랑 회색 화면을 띄우고 있다라든가 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은 그냥 하염없이 시계만 쳐다보면 됩니다. 3초간 기다리는 게 할 일이에요. 3초 됐나?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만약에 3초 딱 됐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다음 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목 바꾸고 그 다음에 벽지도 다시 하얀색으로 바꾸고 그림 5개 가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부터는 if문의 if 부분 맨 꼭대기에 적어놨었던 그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수 있게끔 스테이트를 다시 0으로 바꿔놓고 끝을 내면 됩니다.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냐, 이번 프레임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코드 흐름과 관련된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냥 길다란, 커다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이 부분 하나를 적어둠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어요. 분기 흐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식도 얼마든지 편하게 넣는 0, 넣는 1과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는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환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특정 상태일 때 무조건 전환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면 엔터키를 쳤다면 3초가 지났다면 등등 그럴 때만 전환되도록 스테이트 값이 바뀌도록 분기 흐름을 역시나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환되는 직전, 대기 상태로 돌입하기 직전 내지는 시작 상태를 끝낸 직후 등등에만 실행할 코드가 있다라면, 예를 들면 제목을 바꾼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코드가 있다면 지금 이 분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적어두었을 그 이 부분의 내용물로서 스테이트 값 바꾸기 직전에 미리 잘 수행해두고 한 번 수행해두고 넘어가도록, 다음 프레임부터는 완전히 다른 커다란 이 부분의 완전히 다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들이랑 그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림으로 미리 표현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우리 고인물 친구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2, 3학년 수업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다른 수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토마타라는 수업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래밍 언어 다루는 뭐 컴파일러라든가 그런 수업에서도 요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표현하는 그림을 몇 번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요걸 이제 이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 수업이고, 우리는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동네에선 예를 들면 기계의 동작, 그거 이제 또 이 기계를 급을 나눠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디터미니스틱하다, 뭐 DFA니 뭐니 뭐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간에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동네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잠깐 보면 일단 지금 열심히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들은 각각의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총 4개의 상태들 중에 하나를 띄게 될 건데, 그런 4개의 상태를 각각의 동그라미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엔터키 치면 전환돼야죠. 그래서 그런 전환 가능성을 지금 단방향 화살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갈 수 있음, 대기에서 출제에서 결과 확인, 결과 확인에서 3초 지나면 시작 상태로 또 전환될 수 있음을 지금 화살표 4개로 지금 표현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화살표가 총 5개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화살표는 지금 시작점과 끝점, 시작점도 동그라미고 끝점도 동그라미입니다. 대부분의 화살표들은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시작점이 어떤 상태가 아닌 그냥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가 딱 하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무조건 하나 존재해요. 그리고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맨 땅에서 시작하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걔의 도착점에 해당하는 상태가 이 전체 다이어그램의 시작 상태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맨 처음 켜면 이 화살표에 입각해서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 누르면 시작해요. 그래놓고 기다리는 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를 그려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0번 상태입니다. 에 반대에 해당하는 이 상태로 돌입을 하면 이 프로그램은 끝나는 겁니다에 해당하는 종료 상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드디어 순차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엄청 큰 while문을 반복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용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이게 없기는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장애물에 3번 부딪혔다 그러면은 배드 엔딩 상태에 돌입한다. 그 다음에 3만 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Congratulations 상태에 돌입한다와 같이 일종의 멀티 엔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될 만한 그런 상태를 종료 상태라 부를 수 있고, 그거를 그릴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2겹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료 상태는 얼마든지 여러 개를 그려둘 수 있어요. 해피엔딩, 배드엔딩 등등. 아무튼 그런 상태들 중에 하나에 돌입하게 된다라면 이 프로그램의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은 끝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지금은 화살표가 5개밖에 없긴 한데 4 플러스 1개밖에 없긴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화살표를 여기저기에 다양하게 그려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 상태에서 출제 상태뿐만 아니라 결과 확인 상태로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는 화살표를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2개, 3개 그려도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3 그림 위에서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면 이긴 거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긴 했는데 3 그림 위가 아니면 반칙 패고, 그 다음에 제한 시간 1초가 지나가면 시간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 3가지 경우에 대해 아무튼 결과적으로 3번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건 맞기는 한데, 걔네들을 서로 다른 화살표로서 하나, 2개, 3개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은 아니긴 한데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고 결과 확인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면,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 그때는 그냥 화살표를 2개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동네에서는, 우리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어떤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결과 확인 상태에서 스타트해서 결과 확인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의 화살표를 그리는, 이런 느낌의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2, 3학년 수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시작점, 도착점이 둘 다 동그라미니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가 지금 만들려는 GUI 프로그램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건 가능하지,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안 그리는 게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시작 상태에서 즉시 출제 상태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자체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야 된다,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 아니면 동그라미 2개로 표현하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까지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원론적인 의미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내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에 이런 게 가능하다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 그때는 보통은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미리 숫자를 하나씩 붙여놓고, 서로 다른 숫자를 하나씩 붙여놓고 이 상태의 설명을 적어놓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미리 노트를 해두고 일종의 코멘트를 달아두는 느낌이죠. 그건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같은 식으로 지금은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코드 짤 때 스테이트 자리에 0을 담아둔다가 이 여러 상태들 중에 시작 상태에 해당한다, 시작 상태로 스타트한다와 같이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 인덱스 개념이랑 비슷하죠. 인덱스는 그냥 단순히 0, 1, 2, 3, 4, 5 숫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들이, 프로그래머가 얼마든지 의미 부여를 해놓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번은 이름이고 1번은 힘 능력치와 같이. 스테이트를 다룰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0, 1, 2, 3, 4 숫자를 매겨가면서 다루면 됩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다루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두는 게 그 친구한테는 더 편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숫자를 매겨놓고 그래서 0을 담는다라는 게 현재 요 전체 실행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를 미리 노트를 해두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각각의 화살표, 전환, 트랜지션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 전환이 언제 발생하냐, 무슨 조건에 의해 발생하냐 등등을 얼마든지 각각의 화살표에 대해서 주석으로 달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말로 노트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그래서 요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예를 들면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 인터랙티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터랙티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사용자가 마지막 엔터키를 치면 그 글자들을 고스란히 들고 와가지고 이게 유효한 파이썬 문장이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뭐 하라는 거냐, 무슨 문장이냐를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은 가장 앞에 적어놓은 단어가 뭐냐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게 if라면 우리는 if문을 적은 셈으로 칠 수 있는 겁니다. for이 적혀있다면 그때는 for문을 적은 셈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내가 읽은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if문을 해석한다에 해당하는 상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for문을 해석한다에 해당하는 상태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상태 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if를 구경했다 칩시다. 그러면 if가 적혀있구나.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수식 하나를 받아 먹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if문 첫 줄 적을 땐 if 키워드 바로 뒤에 수식이 무조건 튀어나와야 하니까요. 그걸 조건식으로서 활용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if를 방금 전에 확인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상태인 수식을 해석한다에 해당하는 상태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연산자를 써서 엄청 크게 부풀리거나 심지어 괄호 열고 닫고 같은 표현이 들어있다면 엔터까지 쳐가면서 하나의 수식을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식을 해석을 해서 그게 다 끝났다. 성공적으로 유효한 수식이 적혀있다는 게 판명되면 그러면 그 다음 상태에 해당하는 콜론을 받아 먹는다에 해당하는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거기까지 성공하면 이제 if문의 첫 줄을 성공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문장을 해석한다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등등과 같이 엄청 복잡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그 코드 실행 흐름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미리 잘 표현해 둔 느낌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python.exe라는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적어 놓은 똑같은 파이썬 문장을 언제나 동등한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가면서 동등한 느낌으로 동작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중에도 쓸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막 복잡한 내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프로그램,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 단순히 그냥 F5 누르면은 뭐 장애물 지 맘대로 날라오고 뭐 그냥 피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피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냥 창을 닫아버리고 막 그런 간단한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말한 그 간단한 거를 구성할 때조차도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각각의 실행 흐름의 단계를 나눠서 각각의 상태로서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면 좀 더 편하게 최종 버전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으로 그려둔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내 전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구성하면 확실히 한 바퀴 돌릴 수 있겠구만, 한 판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구만 싶으면 그때부터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코드를 볼게요. 업데이트 내용물을 보면 자, 그래요. 다시금 우리가 F5 눌러서 실행해 볼게요. 이거 맨 처음 봤을 때 엔터키 누르세요. 아이고 기다리는 중 열심히 섞습니다. 그러다가 하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도 띄울 수 있고 이런 게임 한 판을 플레이할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 동안 3시간 수업 시간 동안 만듭시다라고 제가 맨 처음에 작년까지는 그 짓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들었을 때는 이거를 지금 우리 보고 만들라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GUI 프로그램 우리 최종 프로젝트로 제출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 동그라미 4개 그 다음에 화살표 적혀있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납득을 했다면 이제 지금은 시작 상태야.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뭐 그림을 섞는다라든가 사용자 입력을 그러니까 마우스 입력을 받는다라든가 3초 기다린다든가는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게임 시작조차 안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작 상태가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매우 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엔터키 쳤냐 안 쳤냐만 중요한 겁니다. 엔터키를 쳤다면 그때는 좀 작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시작 상태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엔터키를 안 쳤다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 생각해봐요. 요 게임 한 판 하는데 엔터키 한 번 치는데 1,000원이 드는 게임이라고 칩시다. 빠진거나 다름없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게임이요. 엄청 비싼 게임입니다. 럭셔리한 게임이에요. 원래는 그렇다 칩시다. 일단은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엔터키를 쳐야지 다음 상태로 전환돼야 되는 건데 지 맘대로 갑자기 제가 엔터키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1,000원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지가 알아서 밑에 있는 대기 상태로 전환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지 맘대로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사용자가 심호흡 몇 번 하고 이번에는 승리하겠어 마음가짐을 갖고 엔터키를 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일 때, 시작 상태일 때는 진짜로 엔터키를 치지 않는 한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현재 목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짜로 이 if 부분 내용물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은 쉬우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엔터키를 쳤다면 꼭 필요한 데이터 흐름을 지금 발생시키고 상태 전환하는 거 포함해서 발생시키고 끝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시작 상태가 맞다면 요 밑에 적혀있는 이런 복잡한 코드들은 진짜로 1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이걸 하루에 요 부분을 하나씩 만든다 칩시다. 저 전체 프로그램을 하루 만에 전부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전부 다 천편일률 쭉,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먹을 때까지 쭉 작성을 하는 거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부분씩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안에다가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아까 그 전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에 비하면 매우 작은 목표, 매우 간단한 목표로 지금 둔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런 거 뭐 제목 변경한다. 그런 거는 여러분 미리 무슨 제목을 보여줄 거냐 한국말만 잘 정해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준비해 놓은 거 보여준다, 가린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재는 거, 뭐 이런 주사위 굴리는 거 같은 거는 수거 같은 걸 좀 써야 되긴 하지만 얼마든지 미리 담아두는 거는 할당문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상태 전환, 뭐 는 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면 오늘 할 일 끝나는 거예요. 요 간단한 목표를 여기에 달성해 놓고 얘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미리 정해둔 시간까지 열심히 셔플하는 코드. 그래서 지금 시계 딱 봤는데 지금 시간 다 됐나?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 되냐? 확인하는 거 얼마든지 조건식 적어서 그때만 실행할 만한 코드. 그러니까 분기 흐름을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안에 적혀 있는 거 아까랑 똑같죠? 할당문들밖에 없어요. 셋 타이틀도 결국은 그 안에 는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스테이트는 2로 바꾸고 그래서 2번 상태일 때 이때는 출제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환을 유발하는 조건이 두 가지기는 해요. 버튼 눌렀냐랑 시간 경과했냐 긴 한데 뭐 이 정도 분기 흐름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고 시간 초과도 아니라면 그때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지 맘대로 1초 되지도 않았는데 빨간 화면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적어놨고 각각의 내용물은 지금 천편일률적 아까랑 똑같은 내용 또 적혀 있는 거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 결과 확인 상태는 여기는 이제 하염없이 시간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함수들, 함수 호출식들이 있고 마지막 할당문 실행하면 여기서 할 일은 끝난 거예요. 만약에 3초가 안 됐다. 그럼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이 내 복잡한 GUI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편해지는 거냐라 말하면 실제로 코드를 적을 때 엄청 커다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if문을 써서 분기 흐름을 써서 업데이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부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집중해 가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우리 함수 개념과 비슷한 느낌이죠. 함수 개념 도입할 때도 작은 목표, 예를 들면 두 숫자의 덧셈 같은 매우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어떤 함수정의, add라는 함수정의 내용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 함수정의 적는 것 자체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걔를 일단 완성을 해두면 나중에 내가 지금 덧셈 해야 돼. 예를 들면 3개 숫자 덧셈 해야 돼. 하면 add 호출식을 2개를 중첩해서 적는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덧셈 하는 건 그냥 연산자 쓰면 되지만 좀 더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게 나눠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트 개념이 나누는 건 실행 흐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잘게 나눠 놓고 실제로 코드 짤 때는 각각의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나만의 GUI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때 나름 장점으로서 다가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 쉬는 시간을 곧 가질 건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일단은 뭐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도 되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진도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본론 컨텐츠입니다. 이제 덩어리는 하나가 더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해요. 아무튼 간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 우리 과제 넘버 4는 원래 출제를 한다면 오늘 출제를 해야 됐었을 것 같은데 걔는 그냥 방학 숙제로 지금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과제 4개 출제하기로 했는데
일단 종강하기 직전쯤에나 영상 이렇게 해갖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친구들, 우리 수업 듣는 오픈소스 친구들이랑 옆에 다른 수업 듣는 친구들이랑 방학 때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4대4 팀 배틀을 하는 그런 느낌의 과제를 방학 동안 우리 톡방에 물어봐 가면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게 이번 주에 출제 안 하고 다음 주에 출제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적이랑 1번 물리 점수가 위태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후반부는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시기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제가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 GUI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을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직 목표 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목표랑 관련한 협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열심히 프로토타이핑이니 뭐니 얘기를 했는데, 요 초기 버전은 말 그대로 내 프로그램 시작 화면 있고 엔딩이 3개 있고 장애물 무한하게 날아올 수 있고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다 와 같은 복잡한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피해서 살아남는다라는 이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 가장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만 일단 따로 추려가지고 그 부분만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게 초기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오늘 소개를 하긴 했지만 지금부터 그거를 상태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진행하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물론 이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커다란 분기 흐름을 일단 세워놓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계단 열심히 뛰어 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만든다. 원래대로라면 계단을 이제 매번 주사위 굴려가지고 무한한 계단 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프로토타입에서는 적당히 한 2-3개 왼쪽 오른쪽 같은 식으로 일단 준비해 놓고 그냥 여러분이 직접 코드로 쳐서 걔네들 위치라든가 크기 코드로 쳐서 리터럴 적어가면서 세팅해 두고, 그래서 내 캐릭터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냐, 관절은 평안하신가 같은 것들을 재는 느낌으로 초기 버전은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3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도 그 초기 버전 같이 구경하면서 F5 눌러서 실행해 보면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최종 버전 만든다는 거죠. 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내 캐릭터 어린 왕자 투명 상자 안에 네 캐릭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눈에 보여줘야 할 만한 요소들은 단순한 단색 네모, 파란색 네모 같은 걸 보여줘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림은 나중에 준비한다 치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적당히 추가해서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그렇게 단순히 계단 올라가는 거 단순히 장애물 피하는 게임이 아니라 복잡한 게임 만들 건데, 내 GUI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이란 게 과연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면 그때는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각을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남은 시간을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